GPG 스터디 4.3 김연우입니다. 이번 주제는 카메라 제어 기법. 일단 카메라 3D 그래픽스를 하신 분이라면 카메라 대충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르시는 분 없죠? 유니티 카메라 가져왔어요. 유니티 카메라 다들 봤죠? 이 카메라는 뭐 별게 아니고 원래 3D 객체를 만들어 봤자 얘네를 이리저리 돌려보지 않으면 3D인지 2D인지 몰라요. 그쵸? 그거를 이렇게 카메라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리저리 돌려가지고 얘가 실제 3D 공간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저희는 실제 카메라처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쓰고 있죠. 카메라에는 일단 되게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뷰 벡터가 있죠. 업 벡터가 있고 귀 벡터가 있어요. 귀 벡터는 내가 만든 말이에요. 그리고 시야각이 있죠. 포부. 그리고 뭐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윈도우 사이즈 같은 것도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절두체라고 하고 이 안에 들어온 애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상한 거 있으면 말하세요. 기본적인 카메라 1. 그리고 카메라 두 번째 카메라는 돌릴 수가 있어요. 회전이 돼야죠. 이거를 이렇게 틀어주면 화면이 이렇게 틀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 거라고 믿고. 야후 피치 롤이라는 게 있는데 용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아무튼 이렇게 X축 돌고 Y축 돌고 Z축 도는 거예요. 됐죠? 이 카메라 개념 여기까지 넘어갑니다. 1인칭 카메라 제어부터 시작할게요. 근데 이거를 이런 당연한 걸 왜 하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책이 나온 지 좀 오래돼서 이때는 카메라 개념 같은 게 없었을 수도 있어요. 제 추측엔 없어서 이 사람이 이거 나 되게 잘 만들었어 하고 만든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열심히 설명하니까 잘 들어봅시다. 1인칭 카메라 제어는 이런 FPS 게임 같은 데서 많이 쓰이는 거예요. 실제 화면은 요 아래에 보이는 이런 거죠. 1인칭 내가 총 들고 있는 것 같죠. 이때 카메라 위치는 플레이어의 시선 위치에다 놓으면 되겠죠. 플레이어의 눈 위치에다 놓고 플레이어의 시선을 따라가게 만들면 돼요. 그쵸? 그리고 플레이어가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뭐 이런 것까지 어려운 거 없죠. 1인칭 카메라 제어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어떻게 만드냐 다 한 번씩 만들어 보셨을 거라고 믿지만 다시 설명하자면 마우스가 움직이면 시야 전환을 해야 되죠. 그쵸? FPS 게임 해보셨죠 다들? 안 해보셨더라도 뭔지는 알 거예요. 그러면은 마우스가 움직이면 마우스 위치가 변하죠. 윈도우 뭐 어쨌든 운영체제에서 마우스 위치를 받아온 다음에 X좌표, Y좌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현재 카메라의 회전을 바꿔주는 거예요. 야후랑 피치 값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모르겠는 거 있나요? 없죠? 롤을 안 바꾸는 이유는 이렇게 갸우뚱각을 안 바꾸기 때문이에요. 1인칭 게임에서는 보통. 그쵸? 갸우뚱각을 바꾸지 않죠? 보통 이렇게 도리도리각이나 끄덕각을 바꾸죠. 그래서 야후랑 피치만 회전시키는 거예요. 이거에 이 마우스에 맞춰서. 그리고 키보드를 입력하면 플레이어 이동시키죠. 그쵸? 플레이어가 이동한다는 건 카메라가 이동한다는 거죠. 1인칭 게임이니까. 보통 포워드 벡터 방향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앞 벡터라는 걸 만들어 놓고 걔를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유니티 할 때 해보셨죠? 앞에 누르면 포워드 방향으로 이동하고 포워드 기준으로 뒤 좌우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이동할 때 당연하지만 델타 타임에 의한 물리적 이동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이해되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해야 되는 건 미리 경로가 정해진 카메라 제어예요. 이런 건 어떤 거냐면 오프닝 동영상 같은 거 보면 게임에서 막 전체 월드를 새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쫙 훑는 이런 영상이 있기도 하죠. 그쵸? 그때 이 새가 움직이는 걸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문명 5 나 생각나 아니야? 문명 4인가? 아무튼 그 할 때 오프닝 영상 이렇게 맵을 전체를 싹 훑는데 그거를 만약에 3D 맵에서 그거를 카메라를 가지고 이동시키면서 찍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 카메라 이동을 내가 루트를 미리 정해 놓는 거죠. 이렇게 곡선형으로 선형적으로 이렇게 선형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잘 움직여 갖고 내가 짜놓은 루트대로 카메라를 움직이게 하고 이렇게 보는 방향도 살짝 바꾸면서 롤러코스터 타듯이 만들면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지금 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경로를 만들어 놓고 카메라가 그걸 따라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거는 곡선이에요. 그래픽스 시간에 배웠지만 B스플라인 곡선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거예요. B스플라인 곡선은 뭐냐면 이렇게 제어점을 찍어두면 그거에 맞는 곡선이 나와요. 제어점을 통과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떤 함수가 있고요. B스플라인 곡선을 만든 함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 제어점들을 입력으로 넣으면 결과로 이렇게 곡선 값이 나와요. 이해되죠? 그러면은 카메라를 3차원 B스플라인을 그러니까 3차원 공간에 몇 개의 점을 찍어 놓고 이거 곡선으로 만들어줘 하고 함수에 넘기면 이렇게 곡선이 나올 거죠. 3차원 곡선이. 그러면 카메라의 위치는 그 선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쵸? 이까지 어렵지 않아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냥 패스했어요. 뭐 나중에 알아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뭐 이거 구간의 간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 카메라가 등속 이동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을 설명한 게 있는데 그거는 알아서 찾아보시고요. 그거 말고 카메라의 시선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되죠. 이거 그냥 따라가기만 해서는 시선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그쵸? 일단 첫 번째 아이디어는 다음 이동 위치랑 현재 위치를 빼면 돼요. 그러면은 그 방향 벡터가 나오죠. 거기를 내가 보는 방향이다 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스플라인 함수를 미분하면 접선이 나오겠죠. 이 곡선 그래프를 미분하면 접선이 나온다. 여기서는 뭐 도함수를 쓴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전 미분도 사실 잘 모르지만 그런 뜻인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미분에서 나오는 함수가 더함수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접선을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뷰벡터는 나오죠. 뷰벡터만 있으면 됩니까? 업벡터도 있어야 되죠. 업벡터 구하려면 일단은 뷰벡터 두 개를 구해요. 이건 쉽죠. 지금 뷰벡터랑 다음번 뷰벡터 구한 다음에 두 개 외적해요. 그러면은 뷰벡터가 나오죠. 라이트 벡터라고 썼지만 뷰벡터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다시 외적하면 업벡터가 나오겠죠. 이해되죠? 안되면 그래픽스 다시 공부하시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캔멀롬이라는 곡선이 있어요. 이건 왜 나왔냐면 그 스플라인 곡선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내가 찍은 점은 지나가질 않아요. 그쵸? 근데 내가 찍은 점을 꼭 이동하게 하고 싶다라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뭐 알고리즘 짜거나 내가 뭐 애들 이동시키는데 곡선 이동하는데 그 점을 꼭 지나고 싶어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짜면은 좀 어느 지점을 확실히 이동하는지 알기가 어려워서 좀 짜증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캔멀롬이라는 곡선을 만들었어요. 누군가가 캔멀이랑 놈이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어점을 반드시 지나는 곡선이에요. 대신에 곡선 퀄리티는 이 B스플라인보다는 좀 덜하지만 뭐 카메라 이동하는 게 그림 그려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부자연스럽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반드시 제어점을 지나가게 하고 싶으면 캔멀롬을 씁시다.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줌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되게 당연하지만 줌업하고 싶으면 시야각을 줄여야 돼요. 당연한가요? 예,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줌업하고 싶다고 이렇게 카메라 위치를 그 앞으로 가져다 대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장애물을 건너뛰죠. 네, 장애물을 건너뛰어요. 포브를 줄이면 어차피 보이는 윈도우 영역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알아서 이렇게 뿅 해갖고 잘 보여줘요. 네, 카메라 줌업은 포브를 줄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탄력 있는 카메라 이동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탄력 있는 카메라 이동이 뭐냐? 카메라가 내가 찍은 대상, 그러니까 어떤 애를 내가 따라가고 있는데 걔랑 그냥 고정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게임에서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 건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스카이림 해보셨죠? 스카이림에서 안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런 뷰의 게임을 해보셨죠? 안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런 게임에서 막 어떤 카메라 워킹이 어떠냐면 얘가 앞으로 막 달려가면 카메라가 살짝 얘를 빠르게 쫓진 않아요. 얘랑 등속으로 쫓진 않는데 대신에 얘가 앞으로 좀 나갔다가 얘가 딱 멈추면 그때 카메라가 쑥 가는 거 본 적 있죠? 네, 뭔지 알 거예요. 이게 탄력 있는 카메라 워킹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됨? 네. 네. 그래서 탄력 있는 카메라 이동 어떻게 하느냐, 막 거기다 물리 공식 여러 가지 복잡한 걸 넣지 말고 그냥 우리가 물리학 시간에 배운 탄성력을 쓰는 거예요.
여기 카메라랑 이 대상이랑 스프링이 달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얘가 지가 막 앞으로 나가면 카메라는 조금 늦어지겠지만 나중에 갑자기 빠르게 점점 빠르게 얘를 따라가겠죠. 그쵸? 스프링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스프링, 가상의 스프링을 만든 다음에 실제로 그 스프링에 맞게 카메라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 물리학에서 스프링 이동 공식은 나와 있고 그거를 코드로 옮기면 돼요. 이거는 그냥 탄성력 공식인데요. KDX KDX 이거 물리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이거에다가 댐핑을 추가해서 나온 코드가 이거예요. 댐핑이란 거는 점점 뭐라지? 감쇄를 적용한 거예요. 나중에 코드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4원수가 나와요. 4원수는 그래픽스 시간에 배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는 뻥이고 짐벌락을 해야죠. 짐벌락, 오일러 회전 변화는 짐벌락 현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시간에 짐벌락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면은 시간이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을 보세요. 여기 링크도 걸어놨어요. 좋은 링크.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그래서 이 짐벌락 현상을 막기 위해서 오일러 회전 변환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 짐벌락 현상을 막기 위해서 어떤 훌륭한 수학자님이 허수 표현식을 사용해서 i 쓰는 거 알죠? i 제곱 마이너스 1 그걸 써가지고 회전을 표현한 게 사원수. 이 정의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쓴 거예요. 아무튼 대충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걸 회전을 되게 유상한 방법으로 표현했고요. 그걸 적용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짐벌락이 없어요. 한 번에 계산해요. 이론적 수학적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시키는 대로 가져다 쓰면 돼요. 코드도 이 책에 다 쓰여져 있어요. 아니면 구글링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카메라 뭐시겠지? 카메라 제어 기법에 대해서 설명 끝났습니다. 질문 없으면 끝.